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30주년 기념 기획전 쏘리 포쏘리 5개의 다짐들 8월에는 편지를 써볼 것 섹션 1의 상영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모더를 맡은 김인선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상영작이었던 49일째 날의 강진아 감독님 오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9일째 날 만든 강진아입니다. 목소리가 잠기려고 하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관객분들 뵙는 것 같아요. 네,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작품이 2010년에 만드신 작품이죠. 재학생 시절에. 네, 여기 오시기 전에 다시 오랜만에 영화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보시니까. 이게 좀 정말 영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영화는 정말 신기해서 좀 이게 여러 번 살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걸 찍을 때도 또 새롭게 살지만 찍고 났을 때 이렇게 공기랑 어떤 것을 압축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거리를 두고서도 갑자기 그때의 감각들이 확 체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잊고 있었거든요. 지금 요새의 일들이 있고 지금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좀 잊고 있던 어떤 감각이 갑자기 깨어나서 영화는 정말 좋네라는 생각을 좀 요새 영화 볼기도 게을리하고 영화에 대한 생각을 좀 게을리할 즈음이었는데 그걸 좀 일깨워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가 이제 만드신 배경은 잘 모르지만 뭔가 감독님의 어떤 개인적인 그 시절의 어떤 감정들과 되게 밀접할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긴 했거든요. 또 이 섹션이 세 작품 모두 좀 먼저 보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애도와 또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더 여운이 짙은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이제 2010년에 지금 15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영화 만들 때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영화를 만드실 때 어떤 감독님의 화두 그리고 그때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 같은 게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이게 그게 좀 개인적으로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원래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미대에서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내가 왜 영화에 끌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좀 글 작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유를 알 수 없이 빠져들었고 그 시간을 관통해냈고 지금 또 이렇게 혼자 작업을 하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영화라는 건 이렇게 삶의 진짜 압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제가 영화를 찍지 않았다면 관계성을 회복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다른 이제 감독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영화를 찍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인 상실들이 있었고 그 상실을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정말 혐오했었는데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만약에 계속 그림을 그렸거나 그때 영화를 만들지 못하고 글을 썼다면 좀 결이 다른 사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지고 막 배우한테 설명하려고 배우를 잡고 말을 주고받고 막 화도 내고 이게 사람과 진짜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지 작업이 완성되는 걸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좀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고서야 그 시간들을 버텨내기 위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속 기웃거리고 영화 속에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받았던 에너지로 좀 지금 약간 그게 그 빨로 계속 살고 싶은데 또 얼마 전에 또 읽었더니
그 권현순 작가님의 가까이 계절 같은 거 보면은 각각 힘을 내야 된대요. 그 빨로 계속 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또 지금 40대니까 40대 또 힘을 낼 에너지를 비축해야겠으나 그때 영화를 만들 때의 힘으로 지금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그 말씀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 때 억지로 이렇게 외향형 인간이 돼야 되고, 네, 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도 뭐랄까 되게 배우게 되는 게 많기도 하고 해소도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되게 짧지만 이 안에 좀 감정의 스펙타클 같은 게 느껴져서 되게 임팩트 있고 여운이 되게 오래 갔어요. 처음 봤을 때도 되게 오래전에 제가 봤었고 이번에 이제 다시 보게 되면서 아 맞아 그때 내가 이 영화 진짜 되게 좋았는데 오랜만에 다시 봐도 여전하구나 이러면서 좀 감동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제가 너무 제 얘기만 했으니까 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진행이 좀 미숙합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이제 또 궁금하신 내용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답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영화에 대해 말씀드리느라고 이 49일전을 만들게 된 배경을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학교에 저는 대학원을 영화과로 갔는데 대학원을 합격하기 직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되게 좀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워크숍을 찍어야 할 때 제 49일째 날제를 지낸 거예요. 49제를 지내고 워크숍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카메라를 들고 가가지고 그냥 친한 친구들 한 2명 가가지고 그냥 49제 하는 걸 찍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그건 또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49제를 했더니 또 제가 되게 좋더라고요. 항상 대부분 하기 전에는 되게 의심하고 이딴 걸 왜 할까 이렇게 하는데 딱 실제적으로 뭐 장례식이랄지 49제랄지 그런 의례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체험하고 났을 때 확실히 저는 되게 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49제가 좋구나, 남겨진 사람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 좋은 이야기구나를 받았고 이런 느낌을 주는 좀 단편을 불가능하겠지만 시도해보자라고 해서 좀 고민하다가 만들었던 게 이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영화랑 그 감독님의 그 당시 상황이 맞아요. 완전히 맞닿아 있었네요. 네. 이 영화에서 이제 보면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그 자매의 관계나 또 아빠를 대하는 태도나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는데 근데 이제 어떤 기억에 그리고 환상의 장면으로 넘어갈 때는 또 이 감독님 영화의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환상성이 또 굉장히 발휘가 되면서 이게 거기에서 이제 되게 묘한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감독님도 혹시 언니가 있으세요? 그러시구나. 뭔가 거기 누워서 이렇게 양치하고 이런 거 되게 굉장히 리얼해서 이거는 보통의 어떤 습관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엄마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면 그 소리가 이제 사운드, 뭐 조명과 사운드가 완전히 바뀌는데 그때 들리는 그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 소리일까요? 네, 맞아요. 새소리를 들어봤거든요. 네. 새소리랑 빗소리랑 막 이런 게 들어가는데 좀 천국의 문이 열렸다 이런 느낌을 주자고 그때는 조영 기사님과 찰감님이랑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도 좀 완전히 주의를 주자. 근데 대부분 새소리 못 들으세요. 그 소리를 말씀해 주신 게 거의 그때 한참 영화 상영할 때도 그걸 말씀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새소리가 찍찍찍찍 들어가죠.
그게 뭔가 되게 묘했어요. 그 사운드가. 그래서 혹시 이게 49제 하는 절에서 뭐 나는 배경음일까? 이게 어떤 소리일까? 그게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네, 아 그렇군요. 네. 또 혹시 그 사이에 좀 질문거리나 궁금하신 부분들 생각나신 분 있으실까요? 자리를 해주시는 네, 있으실 텐데 제가 잘 유도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른 두 작품도 혹시 이전에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보셨나요? 원래 네, 좀 좋아하는 감독님들이고 좋아하는 작품이어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섹션에 물렸을 때 되게 이렇게 엮어주시는구나. 워낙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컸는데 아 이렇게 또 엮을 수 있구나라고 좀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이 섹션이 뭔가 그 아까 되게 커진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주제적으로 되게 잘 엮이면서도 좀 슬프지만 아름다운 그런 섹션인 것 같아서 보면서 되게 이걸 선정을 잘하셨다 그런 인상이었는데요. 네, 이 이제 영상원이 아니고 한예종이 30주년인 거죠. 네. 그렇죠? 아, 영상원이. 영상? 아, 네. 아 너무 사전 정보가 없어 죄송합니다. 출신이시면 받은 적이 있고. 아, 네. 이제 감독님께서는 미술 전공하시고 영화 전공하시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소설 작업을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거의 매해 지금 장편 소설을 한 권씩 내실 정도로 엄청나게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해오고 계셔가지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영화도 물론 너무 좋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감독님의 어떤 창작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되게 궁금했어요. 그 이야기꾼이라고 늘 생각해왔지만 이게 소설을 또 그렇게 꾸준히 쓴다는 건 영화 작업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일 것 같아서요. 네. 이제 최근에 또 그 진짜를 만들 수가 없어서라는 소설을 또 출간하셨잖아요. 네. 이제 영화를 하시다가 일단 어떻게 이 소설가로 작업을 하게 되신 건지 일단 먼저 궁금해요. 간략하게 빠르게 별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소설 작업을 소설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1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제가 예술고등학교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렸어가지고 영화를 찍겠다는 생각을 먼저는 대학에 갈 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 지나고 나면 아, 인생은 참으로 신기하다. 정말 이거는 뭐 그리고 가짜 같은 거예요. 이게 제가 간절히 원해서 영화 감독이 되거나 간절히 원해서 소설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저는 저를 견디기가 좀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때 그 창작 같이 하는 뭐 이렇게 학생분들이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창작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유입되어서 하잖아요. 그냥 작품 예술 자체가 즐거워서 그걸 동경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개인들이 그 본인을 좀 견디기 위해서 저는 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 선조들이 되게 만들어 놓은 어떤 아름다운 직업군이고 아름다운 이렇게 구멍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농사를 짓거나 생산을 하거나가 아니라 약간 그 삐끗난 이상한 길을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병원이거나 직접적인 다른 치료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좀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되게 옛날에는 되게 막 무슨 이렇게 가발 올리면서 좀 가오를 세워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아니라 저는 좀 저랑 있는 게 좀 힘들었었고 싫은 사람과 있을 땐 그 사람 안 보면 되지만 자기 신이 힘들 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몰입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그림의 형태로 몰입을 했던 시기를 이제 청소년기, 특히 이제 정말 강력한 그 에너지의 청소년기를 그 그림으로 좀 버텨냈던 것 같고요. 대학에 와서 이제 좀 장르가 바뀌었을 때는 영화로 그 저를 좀 견뎌냈던 것 같고, 영화가 힘들어졌었어요. 저는 영화를 계속 찍고 싶었으나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자본이 들어오고 좀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했었는데, 제가 그 자본을 책임질 만한 또 그 재능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재능이 어떤 특정 부분에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맞춤을 잘 못 해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계약이 된 상태로 계속 딜레이가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패하기 시작하죠. 다시 이제 실은 내가 견뎌지지가 않고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이거 뭐지? 어디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남 탓을 막 시작하고 막 근데 그 시기에 저희 재산 대표님 되게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되게 너무 피곤하게 하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로 다시 좀 들어가 보자. 내가 뭐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좀 쓰고 싶으면 이야기를 쓰고, 근데 그때까지 이미 너무 남탓하게 젖어버려가지고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지? 라고 썼던 게 진짜를의 그 원형인 불안이라는 트리트먼트였거든요. 그게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기 전에 계속 저희는 시나리오 작업만 하니까 시나리오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씬 1, 씬 2가 들어가서 그게 구조도 좀 그렇게 된 가벼운 시나리오 초벌 단계인 트리트먼트를 먼저 완성을 했더니 그냥 재밌었어요. 다시 그래 영화는 못 찍어도 이야기를 써보자 해서 이야기가 한 5개 정도가 모였을 때 공모전을 계속 냈는데 계속 떨어졌고, 근데 한 출판사에서 이게 투고를 했을 때 책을 받아주셔가지고 그게 책의 형태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도 저는 글 쓰면서 너무 좋거든요. 내가 이거를 망쳐도 아무도 힘들지 않아. 스태프들이 집에 안 가도 되고 막 1,000만 원 이렇게 날아가지 않아. 그냥 내가 이걸 조용히 딜레이팅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컴퓨터에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도 약간 이야기가 망쳤다 싶을 때 영화 할 때 이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되잖아요. 내가 이 까딱 이거 생각 잘못하면 우리 같이 가족들이랑 스태프들이 그 고생을 한 데이터를 씨는 그냥 날려버리는데 편집할 때. 근데 소설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것 자체가 너무 좋고, 예, 사람들 만나지 못한다는 건 너무 슬프지만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써내고 있어요. 근데 좀 외롭기는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자님들과의 과정이 즐겁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다른 소설가님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설을 쓸 때도 영화 현장을 기억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소설에서는 인물들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안나 연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죄아벌에서도 캐릭터들이 다 연기를 잘하고 막 무슨 전당포 아저씨도 연기를 잘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좀 후진 소설 보면 인물들이 연기를 못하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배우들로 치면은 이거는 뭐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밥값을 못 드릴 것 같은데 하는 연기들을 막 하는 소설 속에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설을 좀 쓸 때도 배우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 같은 거를 좀 이상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대사를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즐거움도 있고 그 현장 기억들이 좀 나니까. 그래서 샷 같은 거 잡을 때도 약간 친했던 미감님한테 한번 찍고 이게 약간 세팅이 펼쳐지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그게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 오히려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네, 마치 배우에게 디렉션을 주고 또 스태프들과 소통하듯이 그렇게 어쨌든 내 안에 있는 미술 감독에게 얘기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배우에게 얘기하고 어떤 캐릭터에게 얘기하는 게 무척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재미있는 방식으로. 네.
근데 그 보니까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영화를 다음 단계로 넘어감에 있어서 그 환상 속의 그대, 네. 환상 속의 그대, 네. 환상 속의 그대 이후에 사실 많은 분들이 감독님의 차기작을 기다렸을 것 같고 저도 되게 기다렸거든요. 네, 그리고 감독님 네. 당연히 네. 이제 내 다음 영화를 기다렸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그리고 너무 공감하고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한계들 이런 것들이라서 되게 많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글 쓰는 작업이 너무 즐겁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예. 영화가 제일 좋죠. 그럼 혹시 다시 영화 작업을 해보고 싶으시다거나 이거는 이제 영화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게 그 다음 지금은 안 되고 한 세네 번째 뒤에 그러니까 여러 개를 써놓고 있는데 영화 감독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감독 이야기는 영화 감독 이야기를 소설로 지금 제가 써놓고 나니까 이거를 수정을 할 때 그게 지금 우선은 계약되는 걸로는 내년에 다시 나와야 되는 작품이기는 한데 그게 나오고 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좀 현장을 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캐릭터들을 떠올릴 때 생각하는 배우들도 있고 네. 그러신 거예요? 그게 이게 조금 디테일해진데 그게 정말 재밌었거든요. 영화를 할 때 왜 되게 간단하게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우울하면 밥을 못 먹는데 우울하면 밥을 먹어야 되는 배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시나리오에서는 우울해서 밥을 이렇게 굶는다 만약에 이렇게 써놨으면 이게 감정이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막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그 배우와 맞춤할 수 있는 어떤 장면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서만 절대 나올 수 없는데 그 배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펼쳐지는 새로운 이제 영화의 모양이 되는 거고 그거는 그 배우의 것도 아니고 저의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동의 작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건데 그런 샷들의 이제 연속을 이 영화인 건데 그 과정을 한 번씩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리하게 배고프니까 우울해서 밥을 먹지 않았다라고 썼다가 그래? 이거가 신뢰할 수 있어? 우울해서 지금 밥을 안 먹는 게 맞아?가 그게 배우들과의 그 합과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샷들도 이게 머릿속에서 우리는 콘티 짰을 때 그냥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하는 게 그냥 되는데 촬영인들은 절대 그 샷은 안 나와 막 이렇게 되는 얘기가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샷을 한번 이렇게 앵글 같은 걸 한번 훑을 때, 그러니까 쓸 때도 비슷하게 그런 카메라의 시선으로 이렇게 훑어야 될 때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문장의 형식이긴 하지만 그게 디렉팅처럼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은혜를 입었던 많은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의 그 조언들과 말씀을 한번 갖다가 와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쓸데없이 디테일한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귀한 일요일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렇게 뺏어도 될까요? 예. 그런 생각이 지금 말하다 보니까 드네요. 너무 제가 지금 사심을 너무 충족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도 혹시 나는 드디어 생각 걸걸요. 그러니까 제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원래 이 49시 채널 발전형인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올까 하다가 제가 용기를 못 냈는데 너무 떨리는데 꼭 여쭤보고 싶어서 저 일단 2008년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단편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되게 촌스럽다고 느낄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여러 개 단편 보고 한혜정의 단편집도 여러 번 보다가 조금 단편에서부터 멀어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 49일째 날 보고 나니까 옛날 단편도 이렇게까지 고급스럽고 촌스럽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미적인 요소 선정 부분들이나 폰트를 꼭 그렇게 정하신 이유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2008년생인데 뭐야 2살 때 현장 얘기예요. 2살 때 같이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되게 연금옥물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 질문부터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 20대 귀한 시간을 제가 네 얼마 전에 제가 폭삭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그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아기로 돌아가는 장면, 이렇게 버스에서 손흔들 때 그 아이유가 아기로 돌아가는 장면 보고 감독님이 혹시 49일전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장면은 그 언니랑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49일째 날에 싸웠어요. 언니랑 싸우는데 언니랑 막 싸우다가 제가 머릿속으로 한쪽으로 엄마가 이거 보면 진짜 짜증나겠다. 이렇게 엄마가 이거 보면 너무 싫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게 저희가 이렇게 말로 하면 너무 슬퍼지고 그게 제가 입 밖으로는 저는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우리 뭐 보고 있을 것 같지 않아? 엄마가 알면 우리 얼마나 슬퍼할 거야 이런 말들을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그걸 같이 얘기를 꺼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랑 있을 때 항상 더 엄마의 존재가 좀 많이 선명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언어화하면 이게 그래서 좀 믿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언어가 더 이게 의도와 다르게 나오니까. 근데 저는 딱 저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엄마가 보고 있으면 때 짜증나겠다. 진짜 엄마가 딱 저런 우리 어릴 때처럼 우리 어릴 때 엄마가 저한테 너희 둘이 싸우는 게 제일 싫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으로 지금 우리가 왜냐면 본인은 죽고 없는 존재인 거니까 사이즈행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건 영화니까 넣을 수 있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폰트는 너무 감사해요. 저거를 그래픽을 그때 한창 해주던 그 친구 어머니께서 서예학원 열심히 다니실 때여가지고 저게 진짜 어머님이 그 붓글씨로 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폰트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약간 폰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시절 2008년생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만 해도 폰트를 만들곤 했답니다. 저희들이 저 디자인과 다닐 때도 한 3-4 폰트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약간 좀 삑사리라도 내주시고 너무 폰트라서 정말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써주신 건데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정갈하셔서 어머니도 이야기를 보시고 좀 마음이 많이 닿으셨었대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되게 집중해서 서예를 해주셨다고 그래서 들어간 글씨였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한 마음 전할 수 있게 되네요. 그 디테일을 이렇게 포착을 해주셨네요. 네. 누구든 다 폰트를 알고 있어서. 네, 저도 사실 말씀 해주셔서 알았어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저기 안경 쓰신 남자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게 갑자기 그렇게 이제 지적으로 해서 그 벽을 보고 이렇게 서 있는 장면에서 이렇게 디졸브가 될 때 그 빛을 이렇게 막 엄청 과장되게 이렇게 하셨다가 점점 이렇게 줄여 나가셨잖아요. 그게 뭐 CG로 하셨는지 아니면 뭐 진짜 조명으로만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디졸브를 빛으로 이렇게 전환시켰을 때 그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디졸브를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빛도 함께 이렇게 디졸브 시켰다는 점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부터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제가 그 그림을 그리다가 그 다음에 먼저 시작했던 게 영화 예고편이었거든요. 영화 예고편을 하면서 이제 그래픽 같은 작업들을 좀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그렇게 절대 말할 수 없는데 옛날에 저희 막 필름에서 디지털 넘어올 때 영혼이 없어 이런 것처럼 그래픽만 쓰면 영혼이 없어 뭐 이런 얘기 막 또 뭣도 모르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넣을 때 그 이후에 이전에 이거 전에 했던 영화도 좀 상실에 대한 그 100년의 레전드라는 작품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다 합성을 하자는 얘기도 계속 있었었다가 그게 이상하게 가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근데 항상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날로그로 그렇게 빛을 돌리자라고 하면 항상 실수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네, 이게 한 80% 조명을 돌려주셨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넘어가는 부분에서 확 밝혔다가 넘어가는 부분에서 너무 나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그래픽으로 좀 중간 프레임들을 좀 만져줘서 넘겼고요. 그 차이를 주고 싶었던 이유는 그 아까 비슷하게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새소리나 이렇게 사운드와 빛이 함께 도와줘서 약간 환기를 확 시켜주고 싶었어요. 지금은 마법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그게 그냥 이어 나갈 수도 있지만 이게 제가 아까 질문해주신 덕분에 말할 수 있었는데 이게 그냥 그런 되게 심플한 감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짜증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거잖아요. 뭐야, 내가 지금 죽은 엄마가 짜증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되게 딥한 감정에서는 또 낙차가 되게 큰 감각일 수도 있겠는데 저한테는 되게 일상적이고 엄마가 우리한테 혼내는 건 너무나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좀 관객분들이 개인사 안에서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요소들을 많이 좀 써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인이 쭉 이제 컷이 이어지면서 그 환상과 기억과 현실로 돌아오는 그 씬이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이야기적으로도 되게 아름다운 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증이 또 많이 생기신 것 같은데 질문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또 되게 후딱 지나가가지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성차경이잖아요. 네, 동생 이름이. 근데 그 진짜를 만들 수가 없어서의 주인공도 성차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경이란 이름의 뜻을 그 책에서 읽긴 했는데요. 네, 할머니, 네, 그거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영화에 거의 영화 찍을 때마다 그 구천이라는 신의 한 번 말고는 다 여주인공을 성차경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저희 외할머니 이름인데 원래는 다음에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다음 경사를 비는 이름이라 좀 좋은 이름은 아니라고 슬퍼하셨지만 저는 그 이름이 그냥 옛날부터 저희 외할머니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예뻐서 허락을 받고 영화에도 쓰고 소설에도 쓰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는 작년이죠.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책으로 좀 영화는 못 보시니까 계속 못 보여드리고 있다. 책은 좀 보여드릴 수 있겠지 했는데 책을 못 보시고 돌아가셔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그 이름이 주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서 근데 그게 또 그냥 지어낸 이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이름이기도 하고 뜻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계속 다음 작품을 더 좋은 작품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감독님 혹시 앞으로 이제 또 지금 아까 또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작품에 대한 뭐 계획이나 짧게 부탁드릴게요. 막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반가워요 지금. 네, 선수가 지금 몇 분. 네.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게 진짜 개인적으로 영화를 계속 만들 때 몰랐던 것 같아요. 관객 그냥 영화 만들고 뭐 이렇게 상영하고 관객 뵈면은 그런 거지 이랬다가 소설은 읽고 나서 물론 북토크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만 소설을 읽으시고 나서 바로 좀 피드백을 별로 못 들어봤고 그 느낌은 또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체험하시고 바로 저랑 만나신 거잖아요. 이게 아까 2008년생 분도 그런 것처럼 이게 저한테 너무 좋았었어요. 영화를 만들 때 시나리오를 빨리 쓰고 빨리 스텝 만나고 싶고 배우 만나고 싶고 그럼 얘기 또 막 나누고 영화를 또 빨리 완성하고 좀 덜 됐어도 빨리 극장에 상영하고 관객들 만나고 싶고 제가 GB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GB 가서 마이크만 잡으면 마이크 안 넣고 싶어 한다고 다음 GB 그냥 문 닫아주면 안 되냐고 계속 말하고 싶다고 막 한 분 어떤 영화 좋아하는지 얘기도 좀 듣고 어떤 샷이 별로였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근데
그걸 또 못하게 되니까 또 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 되게 내향적인 사람인데 이런 어떤 순간을 너무 즐기는 게 있어서 오늘 예, 그 기쁨을 다시 맛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선은 계속 소설 작업, 저는 항상 죽을 때까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 몰입의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많은 몰입은 되게 법에 저촉되더라고요. 그래서 법 안에 있는 저의 몰입은 대부분 다 예술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본인 너무 힘들고 막 이러신 분들은 진짜 많이 추천하거든요. 그림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영화도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글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글 쓰다 보니까 약간 다중이처럼 막 아니 뭐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를 좀 약간 흐릿하게 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서 저는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계속되는 작업들 할 텐데 그걸 좀 깨어서 같이 봐주시거나 영화 좋아하셨던 분들이 책 이어서 읽어주시는 분들 가끔 블로그 같은 데서 보거든요. 되게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그분들이 반가워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게 계속해서 작품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또 다음 작품도 그리고 소설도 그리고 영화도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강진아 감독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